누나 홍혜인에게 뒤통수를 쳐맞은 홍수철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말았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그제야 파악한 홍범준도 주전자에 담긴 물을 함께 마셨습니다. 홍범준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만 들어가셔야지요? 백두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유 사돈댁이 저희 용두리에 오셨는데 첫날 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지요. 제 아내가 잠자리를 준비할 동안 저랑 같이 한판 땡기시지요? 홍범준은 한판 땡기자는 게 뭘 말인지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위 백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백현우는 고스톱을 좋아하는 백두관이 홍범준을 상대로 한판 하자고 말한 걸 눈치채고 백두관의 팔을 끌어 잡아 당겨내리면서 그러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자라고 말했습니다. 백두관은 그제야 눈치를 채고 자중했습니다. 그럼 식사하고 바로 주무시면 체하시니까 저랑 같이 차나 한잔하고 주무세요. 어차피 저희 안 사람이 이불 준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요. 홍범준은 알았다면서 백두관의 방으로 함께 들어가서 전봉회가 준비해둔 차를 마셨습니다. 백두관의 방에는 차기 이장 선거를 준비하던 온갖 팸플릿과 포스터들이 즐비했습니다. 백두관이 용두리의 현 이장이란 걸 모르는 홍범준은 도대체 무슨 선거를 준비하나 의아해 깜짝 놀라서 백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거 찌라시 같은 건 다 무엇인지요? 어디 국회의원 선거라도 준비하시나요? 선거 이야기만 나오면 늘 흥분하는 백두관은 자기가 선거 중임을 홍범준이 알아봐주자 신이 나서 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사돈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계 쪽으로는 주름을 꽉 잡고 계셨고 그에 반해 우리 집은 경제 쪽으로는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균형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돈네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제 쪽으로는 쪼까 힘들 수 있겠지만 정치 쪽으로는 내가 한가닥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장 선거에 나갔는데 글쎄 워낙 인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건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기간이 거의 끝나가서 차기 이장 선거에 나가게 되었는데 저 청년회 쪽에서 나온 두 번 후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막강한 상황입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젊음이 좋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정치란 게 젊다고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만이 가진 연륜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아버지께 맨날 일 못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혼날 정도로 무능했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연륜이 쌓여 이제 젊었을 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사돈도 분명히 그 청년회에서 나왔다는 후보가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언가를 쌓아왔을 겁니다. 사실 백두관은 차기 이장 자리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홍혜인이 용두리에 내려와서 지원 사격을 해줬을 때만 해도 지지율이 높았지만 퀸즈 오너가가 쫄딱 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백두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홍혜인 길까지 만들려던 주민들은 더 이상 퀸즈가 덕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모든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백두관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미선은 가만히 둬도 잘했을 아버지에게 괜히 홍혜인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드린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백두관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면서 지금 우리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이장 선거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백미선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백두관은 막상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선거에서 떨어질 것을 확신하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홍범준의 말을 듣고 보니 청년회 출신 경쟁 상대 박석훈보다 나 이 백두관이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박석훈보다 30년이나 더 살아왔고 밥그릇으로 따지면 32,850그릇이나 더 먹은 이 백두관이었습니다. 밥그릇 수만큼만 연륜을 쌓아왔다면 그 지혜의 깊이는 웬만한 강보다도 더 깊을 테니까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나 사실 이번 선거 기권할까 고민 무진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돈 말 들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이제는 며느리한테 의존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내가 묵묵히 살아온 내 삶 하나 믿고 내가 쌓아온 연륜지혜 그거 하나 믿고 선거에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쪽팔려 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백두관은 홍범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고마움의 크기를 따지자면 백두관이 홍범준에게 고마워하는 것보다 홍범준이 백두관에게 고마워하는 게 더 컸습니다. 홍범준은 그동안 아버지 홍만대가 물러나시면 당연히 자기가 퀸즈를 잘 이끌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퀸즈가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리도 무능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한때는 그냥 죽어버릴까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난간에 한참 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두관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홍범준도 백두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사돈에게 용기를 얻어갑니다. 제가 쌓아온 연륜, 지혜, 노하우로 저도 반드시 퀸즈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퀸즈가 사람들이 용두리에 온 첫날밤 두 사돈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방 밖에서 둘의 이야기를 듣던 전봉애와 백미선, 백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둘이 왜 저래요? 지금 방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몰라, 둘이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아니, 왜 남자들끼리 손잡고 껴안고 울고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어요. 깨끗한 이불을 준비해주러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세 사람은 이불을 가지고 도로 나와 백두관과 홍범준의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홍범준의 용두리 생활을 쉽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방향제를 곳곳에 둘 만큼 청결을 중요시 여겼던 홍범준에게 이른 아침 소똥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용두리 식구들이 모두 일하러 나간 뒤 혼자 집에 멍하니 앉아있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홍범준은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용두리 마을 이곳저곳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니까 더 괜찮은 마을이네? 용두리는 사방팔방으로 군부대 하나 없는 데다 왼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오른쪽으로는 KTX가 개통 예정인 교통마저 좋은 도시였습니다. 시골길에 익숙하지 않은 홍범준은 넋을 놓고 용두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만 도랑에 빠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지가 다 흙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두리의 매력에 빠진 홍범준은 읍사무소까지 가서 용두리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수만 평의 땅에 개발 제한 구역도 거의 없는 리조트가 들어오기에 딱 적합한 부지였습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의 마인드마저 개방적이라서 다들 용두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읍사무소 직원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다 조사해놓은 부지에 가서 브리핑을 듣는 일이 다였던 홍범준은 자기가 직접 임장을 다녀본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인지 용두리의 모든 곳이 사랑스럽고 마치 고향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농사 중이던 농부들은 홍범준을 발견했고 그들은 낯선 도시 남자 홍범준에게 이리 와서 새참이나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내내 집안에서 혼자 있느라 적적했던 홍범준은 감사하다면서 농사꾼들과 함께 앉아 새참도 먹고 막걸리도 걸쭉하게 마셨습니다. 간만에 기분이 좋아진 홍범준은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농사꾼들은 농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고 홍범준이 막걸리 먹다 잠들었다는 소식은 곧장 백두관에게 전해졌습니다. 백두관은 홍범준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정자 위에 아기같이 잠들어 있는 사돈 홍범준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돈 여기서 이러고 자면 입 돌아가요.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같이 가요. 백두관은 홍범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던 홍범준은 이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돈 백두관과 한 잔 더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사돈, 우리 여기서 한 잔 더 해요. 나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맨날 퀸즈가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았는데 나요? 오늘 처음으로 내 손으로 이 두 발로 직접 이 땅을 거닐면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봤어요. 용두리가 나한테는 꼭 선물 같아요. 홍범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백두관은 그저 홍범준이 여기서 잠자다 입 돌아가지 않도록 얼른 집에 데려다 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분 좋아진 홍범준은 노래를 부르면서 백두관의 어깨에 기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범준은 깊은 잠에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지만 만약 퀸즈를 다시 되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이 용두리 발전시킬 겁니다. 사돈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용두리 이곳은 정말 훨씬 멋진 곳이에요. 제3의 팽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홍범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알아듣기 힘들었던 백두관은 그냥 잠 좀 들라고 부탁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를 돕던 백현태만이 제3의 팽교면 우리 대박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홍범준의 의도를 알아챘을 뿐이었습니다. 백현우는 서울로 가서 퀸즈를 되찾아오기 위해 은성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막상 퀸즈의 주인인 홍범준은 서울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용두리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지적도를 뽑아봤고 국토부에 직접 전화하여 국토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용두리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왔을 경우 예상되는 이익개발분을 용두리 슈퍼 계산기를 가져와 직접 두 손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곳에 퀸즈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자산은 최소 10배, 최대는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복합리조트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효과는 10년 뒤 수백 배가 되어 돌아와 제3의 팽교가 아닌 어쩌면 팽교를 뛰어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홍범준은 서울의 대저택에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근거림을 용두리의 작은 집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30년은 젊어진 듯 했습니다.
홍범준이 의아해진 백두관이 말했습니다. 사돈, 근데 요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홍범준이 자신의 청사진을 백두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요, 정말 너무 좋겠네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기 이장은 전하 박석훈이 아닌 사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어요? 백두관은 홍범준이야말로 이용두리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범준은 백두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계획은 이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저는 경제인으로 정치 쪽은 전혀 모릅니다. 만약 제가 퀸즈를 되찾아 오게 된다면 사돈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셔서 용두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세요. 백두관은 홍범준의 말을 듣고 용두리의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홍범준과 백두관은 그렇게 서로를 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홍범준은 퀸즈를 다시 되찾고 백두관은 지역을 위해 더 큰 물로 나아가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